발달지체의 특성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장애 위험 아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 위험 아동은 현재는 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되지 않지만 앞으로 장애를 보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 우리가 장애 위험 아동이라고 붙이는 명칭입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아동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환경적 위험, 생물학적 위험, 이미 형성된 위험에 세 가지 위험 상태에 노출됨으로써 발달장애 문제를 보이게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아동들을 우리는 장애 위험 아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위험 상태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환경적 위험입니다. 환경적 위험이라는 것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위험 요인을 의미하는데요. 정상적으로 출생한 아동이라 하더라도 환경적인 조건이 극도로 제한되거나 위협적인 경우에는 발달지체를 일으킬 확률이 있습니다. 특히 빈곤이라든지 이런 빈곤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에서 양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좋지 않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또 부모들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는 아동 학대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경제적 또는 사회적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환경적 위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 위험인데요. 생물학적 위험은 당뇨병이나 풍진 같은 이런 산모의 특정 질병이나 간염이나 조산이나 저체중, 출생 시 무산소증, 출생 후 간염 등 이런 출생 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아니면 간염과 같은 것들, 그리고 출산 중에 나타나는 이후의 비전형적인 발달이나 지체를 초래하는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생물학적 위험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형성된 위험 요인인데요. 이것은 다운 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이상이나 신진대사장애, 선천적 기형 등 유전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이미 형성된 이런 위협적인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장애나 발달지체를 초래할 가능성을 지닌 경우에 우리는 형성된 위험 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발달지체의 정의를 좀 알아볼 건데요.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에서 발달지체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서는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 정서, 적응 발달 영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발달 영역에서 일달된 특성이 각각의 주의 발달지체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 발달지체로 봅니다. 즉 미국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주로 이루어진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주마다 발달지체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보는 신체, 인지, 의사소통, 정서, 사회정서, 적응 이러한 발달 영역 중에서의 일탈달 특성이 각 주마다 이 발달지체에 대한 정의를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요,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 영역에서 또는 연령별 평균을 봤을 때 마이너스 1.5 표준 편차 이상 차이 나는 아동 또는 같은 또래 연령 집단에서 봤을 때 25% 정도 지체된 이런 아이들, 그리고 이러한 정보에 근거해서 임상적 의견으로 봤을 때 발달지체로 분류할 수 있을 경우에 발달지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제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30% 지체 또는 다학문적 팀의 임상적 정보, 임상적 판단으로 봤을 때 발달지체에 부합하는 경우에 발달지체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주별로 발달지체에 대한 정의는 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아특수교육 학회를 좀 볼 텐데요. 이 학회에서는 발달지체를 아동이 경미하거나 단기간에 지연을 갖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발달 과정에서 심각한 손상 때문에 특수교육 없이는 학교에서의 학업 수행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경우에 발달지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의 속도가 경미하게 늦거나 단기간의 지연을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체로 인해서 특수교육이 요구되는 아동들을, 그리고 다른 교육이 필요한 아동들, 학교에서 일반적인 교육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은 아동들, 이런 아이들을 발달지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